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을 맞이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과 별다른 점이 없었던 가정주부로서 살았지만 현재는 먼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를 맞이하며 놀라운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으로 온 이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타국에서의 생활이 두려웠지만 시작해보니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았고 자유를 느낍니다. 반대로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과거가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무용을 배웠고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무용 희망으로 나아갔었고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격려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은퇴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다시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며 평생을 바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꿈은 결혼을 선택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은 학교 선배였어요. 우리는 전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지만 남편은 축제날 제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며 구애했지만 그런 사람이 결혼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연애와 결혼은 멀리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에 마음이 열리고 서툴게 시작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도망갈까봐 졸업하자마자 청혼을 했고 우리 가족들도 이 결혼을 크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 잘 가면 성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에 부모님도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여 무용수의 꿈을 멀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하셔서 결혼 1년 차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임신이 큰 축복이 아닌 어려움을 주는 일임을 느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이전의 몸과 기력이 더는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2년 뒤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제 딸이 나타나자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낳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미 둘째를 낳을 때 죽을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아이를 낳다가 다시 살아나서 시부모님의 손자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하셨지만 저는 딸을 가진 것이 행복했어요. 둘 다 제 모습을 닮아 예술적인 흥미를 가지고 자라주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출산과 육아로 무용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것은 가치 있는 결정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시부모님은 손자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하지만 친딸인 시누이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으로 일천하셨던 시부모님이셨는지 저는 며느리로서 그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차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귀 물려 살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여 참아주어야 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가득 채우며 10수년을 살아왔는데도 제 할 일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도와주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집안을 돌보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돌봐주며 내가 가장 바빴지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하여 참았습니다. 춤추는 취미조차 사치로 여겨 진행하지 못했고 나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자식들이 크면서 더 큰 꿈을 키우는 것을 보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아이가 유학을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이를 혼자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된 둘째, 아이마저 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에게 백기를 들게 되었네요. 아이들이 걱정돼서 따라가고 싶었지만 혼자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결국은 남편 곁에 남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혼자 남기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다행히도 미국에 계신 시누이가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겠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시누이와는 그동안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시누이 댁에서 지내며 유학살이를 하고 저는 남편 곁에 남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후배들에게 밀려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 모임에 참석하고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후배들은 다들 영어를 잘하는데 남편만 혼자 뒤처진 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뒷전을 지는 게 참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함께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했기에 서로에게 이득이었지만 그녀 덕에 한 걸이라도 더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못하지는 않았다 싶네요. 그렇게 남편을 큰아들 키우듯이 챙겨서 겨우 부장까지 달아놓고 그 사이 미국 고모집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어느새 유럽 쪽으로 대학 입학을 마쳤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저처럼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예술적으로 전공을 잡은 아이들이 유럽으로 학교를 결정했어요. 아이들이야 워낙 잘해왔으니 유학 생활에 큰 걱정은 없었고 회사에서 의자 뺏기지 않으려 늘 위태위태했던 남편도 이제는 부장까지 달았으니 앞으로 퇴사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도 남편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이 부장이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장 정도 되었으면 회사 생활도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그 연차에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보나 필리핀으로 한 달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이라니 부장이 무슨 출장을 가. 회사에서 가라면 가는 거지 뭘 나한테 물어. 그래서 입장에서도 큰일이고 우리 팀에서도 중요한 일이라 내가 직접 가게 돼서 진급하기 전에도 그런 장기 출장은 잘 없었던지라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니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랜만에 출장을 떠나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끼니 챙기느라 아이들 보러 자주 가지도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했기에 서로에게 이득이었지만 그녀 덕에 한 걸이라도 더 했다고 생각해요. 못한 일이 없어 저도 남편 없이 아이들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남편이 출장 후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기다리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일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달이나 한 달도 길었는데 더 오래 떨어져 있는 이유도 없이 그런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내가 잘해야지. 무장을 쓰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나도 잘 해보려고. 아무튼 일 때문에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일정이 길어진다면 뭐라 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크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이 해외에서 길어지는 생활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었어요. 혼자 있기는 싫지만 남편은 매일 한식을 챙겨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자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내색을 못하고 일에 집중하려는 남편을 생각하니 괜히 짠하기도 했어요. 어렵게 부장까지 오르기까지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남편을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구나 생각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생각하며 난 곧 돌아온 남편을 위해 나의 집을 준비하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남편은 다시 귀국 일정이 연기되었다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내가 몇 달 더 있어야겠어? 나는 2달 정도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부족해 보이네. 내가 이렇게 손을 봤으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맞지? 괜히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상사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 반년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도 나를 기다리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반년 더 있으려고. 당신 짐도 별로 안 챙겨왔어. 거기 입을 옷은 입고 여기도 다 파는데 뭐가 중요해. 밥은 당신 1시간이면 못 먹잖아. 여기 음식도 맛있고 교민들도 많아서 한식당도 많고. 당신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걸 걱정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그렇게 오래 지낼 것 같으면 한 번 갈까? 필리핀이면 멀지도 않고 어차피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스케줄 맞춰보지 뭐. 오기는 뭘 와. 여기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랑 현지 직원들까지 다 있는데. 부장의 부인이 출장지까지 쫓아와서 애들이 좋아하겠지.
일단 당신도 이번에는 휴가를 쓰세요. 생각하고 푹 쉬어 아니면 애들한테 한 번 더 다녀. 누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말대로 정말 애들 곁에 더 오래 있을 걸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맞췄더니 정작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유럽과는 비행기 표가 한두 푼도 아닌데 또다시 유럽으로 떠날 자신은 없었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시부모님도 미국 친척분 집에 가신다면서 당시 한국에 안 계셨던지라 이래저래 저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서 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챙기느라 바빠서 이렇게 긴 시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탓에 저는 그런 자유가 너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필리핀으로 떠난 지 반년이 되고 그 사이 저도 혼자 지내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걱정에 혼자 편히 있지도 못했는데 수발될 사람이 없으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한 혼자 자리에 적응될 쯤 반년을 입고도 출장이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졌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들어오는 거 맞지? 귀국 일정이 어떻게 돼?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나 당신 너무 그립더라. 당신 들어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해줄게. 기대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간 계시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몇 일 전에 그 회사와 얘기했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제가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서 현재 관리자가 없어서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이 지점의 지점장을 선임하기로 했지만 그쪽의 사정으로 자리가 공석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제가 지점장 자리를 맡으면 어떨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충고해야 할 문제인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지점장이나 본사, 필리핀 현지의 지점장이 아니니까 자리가 비었을 뿐인데 좋은 제안일 것 같아요. 부장보다는 지점장이 더 좋겠지만 할 일이 많고 당신이 응원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과 20년간 살았던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려 했지만 남편의 변명과 미루어진 귀국 계획을 듣고 나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죠. 어째서 귀국 일정이 미뤄지는지, 진짜 가정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회사를 방문하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 주요 장애는 남편이 일전에 퇴사한 소식은 자신의 아내에게 들은 첫 소식이었다는 거야. 8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당했던 부장님의 불륜 사건은 회사 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셈이었어요. 남편은 사건이 터진 이후 부등하다고 여긴 것 같아 회사를 떠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필리핀으로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의 전말을 듣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출장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는 동안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하여 타항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여직원이 미묘하게 암시하면서도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직원에 관한 소문들도 있었고 그 일이 큰 사건이었음을 짐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그런 사건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에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정신이 없어서 우선은 제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도 방금 전 여직원이 말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니 마치 시나리오가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외도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해고된 후에도 거짓 출장을 빚어내며 제 곁을 떠난 이유가 떠올랐어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랐지만 머릿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비슷하게 소식이 없던 시간대까지 떠올랐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신 편이었는데 그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참 이상했어요. 특히 식사에 까다로우시고 해외에서 음식을 먹는 걸 싫어하시는 시아버지가
반년 동안 잘 계셨을지조차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혹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만나셨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왜요? 미국 친척이 계실 걸까 봐요. 8년 전부터 미국에 계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미국에 계신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시부모님이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미국에 계신 시누이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어요. 시부모님이 남편과 같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나 싶어 정리한 뒤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남편이 나 몰래 비자금이라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시어머니 집 밖에 갈 곳이 없었을 터였다. 시댁을 찾아가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다시 만날 기대감으로 기다렸다. 그때까지도 시댁에 빈집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과 시동마저 속이진 않았으면서 시댁까지 속인 것은 뒤늦게 깨닫게 된 일이었다. 마지막 희망도 깨지자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날 보자 굳어버렸다.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 예상이 맞았음을 깨닫게 됐다. 어머니, 여기서 어떤 일이 있나요? 왜 날 찾아왔는데? 아니,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 미국 다녀오셔서라면 어떻게든 연락 주셔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를 듣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어머니, 손님이 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제가 불러서 오도록 할게요. 아, 손님이구나. 다 알고 오셨구나. 남편이 불륜으로 소문나서 회사 잘리고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것까지요. 어떻게 온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저 여자를 집에 들이셨어요. 예상을 하고서 제 눈으로 보기 위해 찾아간 거였지만 막상 만삭의 상간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 휘두르고 중내산에 난리라도 치고 싶었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이라니 내 심장이 더욱 차게 식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를 향한 저의 고함 소리에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고 평소 저를 예뻐하시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감히 제 앞에서 만삭의 상간녀를 자기 뒤로 숨기시더군요.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말아라. 그러다가 애 놀라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 선뜻 제 앞에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며느리 앞에서 그러시는 건가요? 정말 아버님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얘야, 우리도 그랬으니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도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어째서 찾아왔는가.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를 듣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어머니, 손님이 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제가 불러서 오도록 할게요. 아, 손님이구나. 다 알고 오셨구나. 아버지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도시는 걸 보니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삭의 상간녀를 챙기시는 게 그저 아들을 아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고 두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다면 몰랐을 것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며 챙기던 손녀도 있었는데 손녀들과 며느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정말이었어요.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 할 때인데 그런 일을 버리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깜짝 놀랐고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나를 보고 매우 놀란 모습이었고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이 필리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정이 바뀐 것 같다며 출장이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도 했어요.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는 것을 알았을 때 외도와 사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며 물어봤어요. 남편은 변명을 하지 않고 조용히 내게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변명이나 뭐든 했을 텐데 그런 성의도 없는 남편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발견한 주인공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자녀를 버리고 그 여자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는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뻔뻔한 말에 충격을 받으며 자신이 그동안 희생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인정하라고 말했지만 주인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맞춤을 잃었습니다.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여태 두 딸을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한때는 쫓아다닐 만큼 좋아한다던 제가 이제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이 되는지 자신을 놓아달라는 말을 너무 서스럼 없이 했네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회사에 찾아갈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 요구를 받고 돌아오고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지난 반년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남편을 만나고부터 혼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았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가족들을 위해 제가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남편의 지위와 아이들의 미래가 제 목숨 줄만 알았네요. 그런데 그런 끝을 보고 나니 결국 제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이야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지만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했던 내 동반자에게는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의 만행들을 지우고 저 혼자만 놓고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머리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개운한 정신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딸들에게 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잘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딸들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제 믿음처럼 아이들은 역시나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전에 엄마의 남편일 뿐이야. 우리가 이 나이에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으며 엄마와 이혼해서 우리를 원망할 이유도 없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솔직히 지금은 아버지의 행동을 믿기 어렵고 화가 나지만 만약 말다툼이 일어나면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말을 아낄게.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이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딸들의 응원으로 나는 마침내 완전히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지만 그 순간에는 아이들을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보다도 아이들이 한마디로 이혼을 권하며 내 삶을 찾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큰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없어서 이혼 절차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나 운이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번 시댁을 방문하고 남편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편의 바람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 생각하며 이겨내왔어요. 덕분에 권리를 지켜가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죠. 사실 남편은 양심적으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했지만 상대 여자가 문제였어요. 저희 딸과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소유주인 척하며 이혼 소송에 개입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챙겨주었던 집과 자산 등을 가져가려 했죠. 그래서 그 여자를 방치할 수 없었고 결국 나는 열심히 쫓아다니며 모았던 외도 증거들을 이용하여 그 여자에 대한 간통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간통법이 없어진 것이 억울했지만 소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통을 일정 부분이나마 상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이들이 나를 응원해주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가정을 파탄시킨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자고 하며 우리를 다시 모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막중한 상황이라 생각되었지만 믿고 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후라면 어떤 것이 더 두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덜컥 비행기 표를 끊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된 저는 처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길이었지만 결혼으로 포기하게 되었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꿈꾸고 싶어졌어요. 이제 챙겨야 할 남편도 없고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오로지 저를 위해 살아봐야겠단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했죠. 저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일을 옆에서 도와준 딸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배신해도 내 자식들은 여전히 내 편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타국에서 새 삶을 찾아가던 중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애들이 내 연락을 통 받지를 않네. 애들이 당신 안 보겠다는데 왜 연락을 해? 처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애들 안부를 물어? 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어? 여기까지 전화를 한 거야? 나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 한국당 뜬 거야?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은 인간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더러운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짧은 요약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망신을 후회하며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과거의 상처와 결정을 되풀이하여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혼란스럽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심에 의심하며 망설이지만 결국에는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지를 피해서 새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여자는 남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마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다. 다시 연락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소식에 아이들은 분노하며 아이들의 성화를 경험한 후 남편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여자는 대학원에서 성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여전히 춤추는 것을 즐기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지만 잊지도 않았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 앞으로도 항상 딸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마무리한다.